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요사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 하는 이 은행을 보면은 지난 4월 7일 역사적 보궐선거의 대성은 결국 안철수 작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김종인 씨의 비상식적 교양 없는 행동이 오히려 안철수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담을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까지 아주 점잖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아주 금방지다는 욕설을 해도 그 말이 잘못 전해졌겠지,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김종인 씨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난 이 김종인 씨는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편을 들었다고 막 욕을 해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는 단일화를 지지했지 안철수를 지지한 건 아니다, 단일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걸 김종인 씨는 안철수 지지로 곡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요한 대목에서 김종인 씨가 쓴 언어가 이런 겁니다. 아싸리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방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안철수가 작당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당은 이거 깡패들 사회에서 쓰는 이야기지 80대 되는 분이 쓰기에는 그 용어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지난 4월 7일 선거의 기획자는 안철수, 주연은 오세훈, 두 사람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오세훈은 그 인물이나 그 인간됨이나 또 연설의 격이나 아주 차원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조연이 김종인 씨였는데, 김종인 씨는 자기가 조연 역할을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질투심이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신이 마시던 물에 침 뱉고 돌아다니는 노인은 저는 처음 봅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추태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안철수를 더 돋보이게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소에서 발표한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인물에 대한 호감도에다가 비호감도가 있으니까요. 비호감도를 빼면은 네트로 순호감도 또는 순비호감도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비호감도,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누구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추미애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씨. 여기에 또 임종석 씨가 2등을 했습니다. 임종석. 그 다음이 김종인, 홍준표, 이런 순이었습니다. 김종인 씨도 의외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호감도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감으로 얼마 나오냐 하면 0.6% 나옵니다. 근데 비호감도는 그보다 한 몇 배나 높아요. 지난 이 4.7 선거를 저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한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중요한 선거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당락도 맞추고 그 표차라든지 의석수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지난 4월 7일 이 선거를 맞추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4.7 선거는 언제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그 구도가 작년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을 때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 대 민주당 후보 박영선, 그때 박영선 이름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딱 붙이니까 압도적으로 범야권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것이 투표일에 다가갈수록 그 표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단일화를 선언할 때, 즉 단일화를 선언한 그 순간에 선거의 구도가 정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몇 가지 기복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다음에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여야 격차가 더 커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가상 대결입니다. 그 다음에 LH 사건 났을 때 더 커지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서울은 18%포인트, 부산은 28%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지금 천하대세가 정권교체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안철수 모델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범야권 단일화입니다. 범야권 단일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역적이다 충신이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범야권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세력 편에 서 있다고 보는 게 아주 정확한 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돌이켜보면은 이 안철수의 단일화 성공 모델을 이번 대선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있습니다. 이 실패 사례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성공 사례를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성공 사례 얼마나 연구할 게 많습니까?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합작한 서울올림픽, 그리고 북방정책이란 성공 사례,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4.7 단일화 드라마의 성공 사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단일화 드라마 시작이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때 안철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4.7 보궐선거 드라마의 승리 요인은 안철수의 요 문장입니다. 뭐냐?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권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동단결이죠. 대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안철수에게 유감이 많은 이유를 뭔지 아시죠? 왜 80 노정객이라는 사람이, 정객이라는 말도 이제 빼야 됩니다. 안철수 씨한테 금방지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4월 7일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상황실을 방문한 안철수 씨가 이번 승리는 야권의 승리다라고 한 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디까지나 야권이란 큰 단위로서 이 선거를 보았는데, 김종인은 왜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종인은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았지만, 안철수는 야권의 승리, 더 나아가서 국민의 승리라는 큰 대국을 보고, 크게 보고 이 선거에 임했고, 자신이 경선에서 떨어지자 오세훈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했다. 이게 바로
안철수 드라마의 성공 요인의 가장 바탕에 있는 거죠. 여기서 김종인과 안철수가 갈라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이게 요 대목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요 대목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즉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사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나는 이번에 안철수처럼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 대신에 대한민국 세력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걸 앞세우면은 큰 걸 앞세우죠. 이거죠. 큰 걸. 이걸 대동단결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동단결이라는 것은 큰 목표의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국민의힘 사람이나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다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생각과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은 계속 윤석열을 향해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는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글쎄요.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정당 만들어가지고 시간도 바쁜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들어가. 크게 보면은 내가 아니라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대한민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누구 중심으로 뭉치느냐는 건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종인은 이걸 깨려고 합니다. 김종인은 국민의힘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제3세력을 만들겠다든지, 윤석열 씨가 다가오면 윤석열, 김종인, 금태섭 이래서 뭘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물론 정치 감각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윤석열 씨가 그런 꿰매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대로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이 부패 전과자 김종인과 손잡는 순간에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날로 그 사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국민의힘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는 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 안철수, 윤석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연대할 거냐, 들어오라고 할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어도 좋다. 우리가 같은 네트워킹을 아예 해버리자.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아도 국민의힘과 연대를 맺으면 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뭐 정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덕분으로 두 사람이 매개가 돼가지고 보수와 중도가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도 또한 중도표가 많은 사람입니다. 중도표가 많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이 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요사이 잘해보겠다고 나오니까 그 초선 의원들 출신 중에서 2030 세대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선거운동본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 9월이나 10월쯤 빨리 범야권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권을 당 대표를 겸하게 되니까 당권을 딱 장악해가지고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이때 2030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인물과 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인물이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되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정책과 이념이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철수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선과 대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선은 체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대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연장에 실패를, 문재인 세력이 집권 연장에 실패를 하면은 감옥에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옥에 갈 사람이. 감옥에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패와 반역, 이적행위 이런 게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죽게 하면 살게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느냐. 비상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상한 대응. 첫째는 후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이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암살단 안 보낸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미국과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김정은에게 그쯤 되면 경고할 겁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가 들어가야죠. 이와 연동되어서 이번 대선에서는 안보 문제, 체제 문제, 이념 문제 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친중이냐 아니면은 친미냐 하는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중 사대주의냐 아니면 친미 자유파냐 자주파냐, 친미 자주파 대결 대 친중 사대주의자의 대결이다 하는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보다 훨씬 더 큰, 더 생활에 밀접한 반중 감정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안철수의 성공 사례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요걸 대선에 맞게 변형시키는 노력, 이게 필요한 시점인데, 김종인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범야권, 야권 단일화 무드를 깨고 있는 거, 여기에 조선일보 등 기자들이 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매장시켜 버려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말하는 욕설이나 말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확성기처럼 틀어주고 있는데, 이 언론에 대한 우리 건전한 국민들의 대응 또한 있어야 됩니다. 저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가짜는 기사 쓰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점잖게 충고해야 합니다. 결정적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지표는 정권 교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세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려고 하는 김종인 같은 이런 분열주의자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